자, 처음 나오는 게 원순열입니다. 원순열은요, 순열을 조금 확장한 개념이거든. 우리 순열 어떻게 하지? 순열이 뭐였어? 순열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좀 적어볼까요? 순열은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줄 세우는 거야.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요 순열은 npr이라고 쓰고 요거는 r의 n-r의 팩토리얼 분의 n의 팩토리얼 요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열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했던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줄을 세웠다고 하면 이렇게 된 애를 우리는 6p3이라고 썼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하라고 그러면 물론 밑에 있는 요 식에다가 써도 되지만 6에서 시작해서 한 개씩 줄여가면서 3개를 곱하면 돼. 그래서 이거를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했었다고. 요게 순열이야. 근데 요 순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뭐가 추가됐냐면 여기에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말이 추가가 된 거야. 순열에다가. 그래서 원형으로 배열한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시험 문제에서 그 제시를 하고 있냐면 회전시켰을 때 같은 모양이면 우리는 같은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중복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딱 이렇게 나와. 회전을 시켰을 때 똑같은 모양이 되면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에.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원순열이라고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원순열을 할 때는요. 우리 요 공식에 보이는 것처럼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한다 그러면 n분의 n팩 그랬거든. n분의 n팩. n으로 왜 나눴냐? 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잘 봐봐. 우리 4개를 갖다가 배열을 한 거거든. 그런데 순서만 볼 거야. 순서만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B, C, D를 해놨죠. 지금 여기 보면은 요렇게 돌면서 A, B, C, D 해놨지, 그치? A, B, C, D를 해놨는데 이게 옆으로 조금 돌아갔을 뿐이지 A, B, C, D라는 순서가 그대로야. 여기서 돌려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돌려도 마찬가지고 90도씩 돌려가면서 얘를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면 요 4가지가 전부 다 같은 경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요 4가지를 같은 경우로 봤는데 4개를 가져다가 원형으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4개가 같은 거가 된 거야. 그래서 4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보기에 있는 요 녀석은 4 빼기 1의 팩토리얼 이렇게 돼서 얘가 3의 팩토리얼이니까 6가지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원순열은 되게 간단합니다. 돌렸으니까 그런 거야. 돌려서 같은 거가 나오는 개수가 이 전체 개수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온 애를 원순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요 밑에다가 따로 써놓을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느냐? 니네가 단순하게 원형으로 그냥 배열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 그냥 원순열을 쓰면 돼. 근데 우리 순열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 뭐 남자끼리 이웃해야 된다. 아니면 남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 아니면은 뭐 가족이 줄을 서는데 엄마하고 아빠는 이웃해야 된다. 혹은 누구하고 마주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거든. 그럴 때 만약에 처음에 내가 원순열 배열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상황을 만들어 볼게. A, B, C, D
D, E 요렇게 5명이 있었는데 요 5명을 갖다가 A랑 B랑 이웃하면 안 되는데 좀 하나 더 놓을까요? 딱 맞춰서 이렇게 6명이 있는데 요 6명을 원형 테이블에 동그랗게 앉힐 거거든. 그런데 A랑 B랑 C랑은 이웃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순열 배웠을 때처럼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울 거라고. 자,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면은 자,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처음에 A, B, C를 갖다가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만들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는 A, B, C가 이웃하면 안 되니까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운 거야. 근데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은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따르겠죠. 지금 이렇게 된 거나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쓰는 것처럼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C가 온 거는 같은 경우잖아. 그럼 내가 원순열을 3명을 가지고 배열을 한 거지. 그치? 원순열을 3명을 가지고 배열을 한 거니까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3-1의 팩토리얼 이렇게 됐을 거라고. 원순열의 경우의 수를 쓰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세워놓고 나면 지금 나머지 D, E, F가 요 틈 사이에 들어가 주면은 A, B, C가 더 이상 이웃할 수 없게 되는 거지. 사이에 녹색 동그라미가 꼈잖아. 그치?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누가 먼저 앉아있어? A, B, C가 먼저 앉아있지. 누군가 기준이 되는 애가 앉아있으면 돌렸을 때 같지가 않아. 뭔 소리냐면 A, B, C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 파란색은 좀 지울게요. A, B, C가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D, E, F 이렇게 녹색처럼 앉은 거랑 자 이쪽에다가 하나 더 그려볼게. A, B, C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D, E, F 이렇게 앉은 거랑은 서로 다른 거야. 왜냐면 옆에 있는 애를 쳐다봐봐. 왼쪽에 있는 그림에는 A하고 B가 D의 양쪽에 있지. 그런데 이 두 번째 그림에는 B하고 C가 D의 양쪽에 있어. 같은 경우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처럼 누군가 원순열로 먼저 앉혔잖아. 그래서 기준점이 생겨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원순열을 쓰면 안 돼. 이해됐어?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할게요. 요 옆에다가 이게 예시니까 주의사항이라고 해놓은 거에 먼저 자리 잡은 기준이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요 그냥 순열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안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구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ABC 원순열로 앉혔으니까 두 가지 경우잖아요. DEF도 원순열로 앉혔다고 생각하고 두 가지잖아요. 답을 4라고 쓴다고. 바로 틀린 거예요. 얘 답은 12가지가 나와야 돼요. 알겠어? 이해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 녹색이 앉은 거는요. 요 녹색이 앉은 거는 셋이서 줄 선 거니까 3의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곱하면 요 계산 결과는 12가 나와야 되겠죠. 알겠어? 원순열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딱 요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군가 먼저 앉았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야. 돌리면 다르니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각형의 둘레에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볼 거야. 자, 이거는 원순열을 활용하는 겁니다. 얘는 원순열을 활용하는 거야. 그럼 원순열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거야.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거는 6개를 가져다가 원순열을 했으니까 얘는 그냥 5의 팩토리얼 이렇게 됐을 거예요. 6-1의 팩토리얼이니까. 근데 5의 팩토리얼을 한 거는 됐는데 그림을 좀 바꾼 거지. 정삼각형 모양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할 거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애가 몇 군데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추가로 곱해줘야 돼. 왜냐면 지금 얘를 갖다가 이 기준이 여기 위에 와 있는 거랑 요 아래 와 있는 거가 한 칸 이동했는데 어떤 차이가 생겼어? 모서리를 끼고 있는 애들이 서로 달라. 뾰족한 자리를 끼고 있는 애가 다르다고. 그러면 이건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모서리에 앉아있는 여기 1, 2번이 앉아있고 여기는 1번하고 6번이 같은 모서리에 앉았으니까 기준점이 두 개가 돼서 여기에다가는 요 녀석은요. 원순열을 이용해서 5팩 곱하기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두 자리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직사각형 모양의 이렇게 생긴 테이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앉았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겠니 이거? 서로 다른 기준점 될 수 있는 게 이게 180도 돌렸을 때 똑같죠. 그치?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준점은 1개, 2개, 3개,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갖다가 한다고 하면 8명이서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은 거니까 8-1의 팩토리얼에다가 기준점이 4개가 추가가 됐으니까 곱하기 4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어때? 정사각형이야. 요렇게 8명이 앉을 거래.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기준점 몇 개야? 돌렸을 때 똑같아지는 거 몇 개야? 2개지 2개. 2개잖아. 90도만 돌려도 똑같죠? 요거 통째로 이쪽으로 이렇게 돌려버리면 똑같잖아.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준점 2개니까 얘는 8-1의 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기준점은 이렇게 찾아주시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요. 이 도형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얘가 정삼각형인지 정사각형인지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었잖아. 그래서 뭐 이렇게 앉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돌려가지고 같아지는 거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건 그냥 순열해야 돼.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 들어가 봅시다.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자, 원순열의 수 그랬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A, B를 포함한 2학년생하고요. 이렇게 4명이 있대요. 그 다음에 3학년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거래. 일단은 원순열을 활용하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어. 8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 그랬어. 8명이 원탁에 그냥 앉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8-1의 팩토리얼 해주시면 됩니다. 7의 팩토리얼은요.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5040이에요. 자,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게 그랬어. 자, 2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해야 되니까 이웃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묶어서 한 명으로 보는 대신에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를 곱해주자고 했었어. 그래서 여기서는 자 2학년 한 묶음으로 하면요. 그러면 이거하고 3학년 4명이 원순열을 할 거야. 2학년 한 묶음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순열을 하는 경우의 수는 5-1의 팩토리얼이에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2학년이 자기들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 자기들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4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팩 곱하기 4팩입니다. 24의 제곱이니까 144. 암산이 안 된다. 576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학년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그랬어.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우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틈새 빈자리에 나머지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웃하지 말아야 하는 애들이 4명인 거니까 처음에는 4명이 원순열을 할 겁니다.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세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넷이서 원순열을 하게 되면 현재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빈자리 4군데 이렇게 표시된 4군데 자리에 아까 얘기했죠. 원순열이야 그냥 순열이야? 그냥 순열입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의 경우의 수가 4의 팩토리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4팩이니까 24. 그러면 288 맞나? 144? 암산 틀렸네. 144네요. 그래서 144
4가지 경우가 되겠죠. 자, A하고 B가 서로 마주보고 앉는 경우 그랬거든. 자, A하고 B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는요. 그 밑에 있는 예제에서의 풀이 방법도 가능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B 보고 잠깐만 나와 있으라고 하는 거야. 잠깐만 나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얘들아, 가만히 생각해봐. 원형 테이블이 있어. 내 건너편으로 가려면 무조건 어디 지나가야 돼? 지름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쵸? 원의 중심 지나가야 되지. 그러면 A가 서 있으면 A 반대편 자리는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B를 제외시켜 놓고서 7명으로 먼저 원순열을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B가 앉을 자리는 한 개밖에 없죠.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물론 밑에 있는 예제처럼 하셔도 되고요. 됐어요? 그래서 600 나왔으니까 그럼 720까지? 아니다. 얼마야? 120까지. 그죠? 600이면 120 맞지? 아니다. 5팩이 120. 600이면 720. 72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2번 가볼게요. 자, 필수 예제 2번은요. 도형에다가 원순열 요거 색칠하는 거야. 색칠하는 거. 자,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해놓고 정삼각형을 줬어요. 정삼각형을 줬으니까 우리는 회전을 시켜도 똑같겠지. 저렇게 나눠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합동인 정삼각형 4개로 나누어져 있는 이 4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사용해서 칠하는 경우를 구해봐라 그랬어.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기준이 되는 정중앙에다 먼저 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색깔이 4개 있으니까 한 가지만 골라서 칠하면 되겠지. 그래서 자, 칠하는 순서를 여기 색칠한 부분, 여기 빗금친 부분을 먼저 칠하면 4 이렇게 됐을 거예요. 4가지.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잘 봐봐. 내가 지금 색칠한 기준은 옆에 있는 애들이 회전한다고 바뀌어 안 바뀌어? 요번에는 안 바뀌지,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 3개를 가지고 원순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8가지가 나오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탁자 모양 얘기를 했었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8명의 가족이 정사각형 모양 탁자에 앉을 거래. 그럼 우리 이거 원순열 활용하자고 그랬지? 자, 원순열 활용하려니까 기본적으로 원순열 해놓고 뭐가 바뀌는 걸 집어넣자는 거야? 기준점이 바뀌는 거를 곱해주자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8-1의 팩토리얼을 해주고요. 곱하기 2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5040 곱하기 2가 됐을 테니까 1080이 됐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좀 많긴 하네.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을 가보자. 자, 중복순열은 자, 집중해봐. 여기는 실수가 많이 나와요. 집중해. 진짜로 어려운 게 아니라 실수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중복순열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무언가를 할 건데 선택할 수 있는 거의 개수가 똑같은 거가 여러 개씩 있는 거야. 똑같은 게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내 앞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선택했어도 나도 또 골라도 되는 거야. 이거 뭐 할 때 했었어? 함수의 개수 구할 때 했었죠. 정의역하고 공역의 원소가 뭐 몇 개씩 줬어. 그러고 나서 공역에서 첫 번째 F의 1이 와가지고 1, 2, 3, 4, 5, 6 이렇게 있는데 1을 골랐어. 근데 F의 2가 1을 또 골라도 되는 거잖아, 함수는. 맞지? 그것처럼 한번 골랐던 걸 또 고를 수 있는 요 상황을 우리는 중복순열이라고 해서 중복을 허용한 상태의 순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게 누가 누구를 고르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함수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예로 많이 들거든.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여행지에 비행기에서 5명이 내렸어. 근데 이 5명이 공항 앞에 딱 내려서 지금 내가 가려는 호텔을 보니까 호텔이 3개가 딱 있는 거야. A, B, C 이렇게 3개가 있었어. 근데 방이 한 100개씩 있대. 빈 방이. 자, 첫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얘가 고를 수 있는 호텔 개수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치? 자, 근데 얘가 1번을 A 호텔을 골랐다 쳐.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또 나왔어. 여전히 이 사람도 호텔을 몇 개 중에 고를 수 있어? 3개 중에서 고를 수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처럼 골랐는데, 앞 사람이 골랐는데 나도 다시 고를 수 있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가 중복순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고르냐가 중요하지. 지금 누가 누구를 골랐어요? 사람이 호텔을 골랐죠. 사람이 6명이고 호텔이 3개 있었잖아. 그러면 자 봐봐. 호텔이 3개가 있고요. 사람이 6명이 있었거든. 이거를 말로 좀 바꾸면요, 이렇게 됩니다. 중복을 허용해서요. 호텔을 고르는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호텔 3개 중 6번을 고르는 겁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얘가 3의 6제곱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일반화 시켜볼게요.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로 일반화를 하면 서로 다른 n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중복을 허용했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그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우리는 n 파이 r이라고 하고요, 얘는 n의 r승으로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런데 중복을 허용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딱 2가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그 표현을 좀 사용을 하자면 중복을 허용하여 하고 같은 말이 이런 말이야. 호텔의 방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반대로 선택받지 못한 호텔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호텔의 방이 충분하다는 소리는 뭐야? 앞 사람이 골랐는데 내가 또 골라도 된다는 소리예요. 맞지? 그 다음에 선택받지 못한 호텔이 있을 수 있다도 같은 얘기야. 뭐냐면 1번도 A를 골랐어. 근데 2번이 왔는데 A가 더 삐까뻔쩍해. 그래서 얘도 A를 고른 거야.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나머지 4명도 다 A 호텔을 고른 거야. 그럼 BC에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지. 말 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문제에 등장하면 아, 이거 중복을 허용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문장은 적어놓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누가 누구를 고르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연필을 10개를 가져온 거야. 연필을 10개를 가져온 거야. 너희들한테 연필을 나눠줄 거래.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필을 남김없이 10개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학생이 5명이 있었대.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괄호치고 이렇게 써있는 거야.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딱 중복순열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물론 서로 다른 연필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 누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선택을 받는 입장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호텔이죠. 그게 n이에요. 선택을 하는 사람의 선택 횟수가 r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밑에 있는 건 해보시고. 자, 그러면 필수예제 4번 가봅니다.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 학급에 배정을 하는 거야. 자, 내가 선생님이야. 어떤 걸 고르는 거야? 학급을 고르는 거지? 몇 번 골라야 돼? 5번.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n이야? 얘가 n이고요. 얘가 r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3파이 5를 해주니까
얘가 3의 5승인 겁니다. 뭐 그러면 243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여기다가 밑줄을 쳐볼게요. 각각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 그랬어. 우리 기명 투표는 중복 순혈입니다. 얘는 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중복 순혈이야. 그러니까 내가 투표 용지에다가 누구를 투표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도 적었다는 소리야. 이해돼요? 반대로 요거하고 세트로 있는 게 우리 실제로 대통령 선거나 총선 이런 거 하면 이름 써 안 써? 이름 쓰면은 그냥 무효표예요. 이름 안 쓰고 거기에 있는 요렇게 인자 써 있는 도장 하나만 딱 찍고 나오지, 그치? 무기명 투표가 있거든. 그 뒤에서 배울 건데 우리 무기명 투표는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복 조합입니다. 미리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기명 투표는 중복 순혈, 무기명 투표는 중복 조합. 알겠지? 요거는 조금 기억해보고 가자. 아무튼 그러면 누가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투표하는 사람이 후보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후보가 2명 있으니까 얘가 N인 거고 3명의 선거이니까 각자 한 번씩 선택을 하겠죠. 선택 횟수가 얘가 R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2파이 3하니까 2의 3승에서 8이 정답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중복순혈에서 이제 자연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여기는 조금 할 얘기가 있어요. 자연수의 개수는. 자, 여기에 지금 보면은 나보고 뭘 고르라고 했어요? 0, 1, 2, 3, 4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을 한대. 그러니까 내가 0도 5개 있고 1도 5개 있고 2도 5개 있고 전부 다 5개씩은 갖고 있는 거야. 4개를 초과해서 충분히 쓸 수 있게. 그런 상태에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고를 건데 4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000의 자리에는 몇 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 4가지가 가능하겠죠. 0은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에 0 들어가면 4자리 자연수가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00의 자리에다가는 0도 써도 되잖아. 그러면 여기는 5가지, 여기도 5가지, 여기도 5가지가 됐겠죠.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4 곱하기 5의 세제곱이니까 125 곱하기 4 하면 600인가요? 아닌가? 250, 500이겠네. 500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라오는 거 봐봐. 32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그랬잖아. 3200보다 큰 자연수 하려면요, 이거는 약간 손으로 세야 돼. 내가 앞에 1000의 자리에 3이 왔어. 1000의 자리에 3이 오고 나서요, 100의 자리에 2가 온 다음에 요 뒤에가 요 두 자리가 뭐만 아니면 돼? 빵빵만 아니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봐. 여기에 0이 온 다음에요, 여기에 1, 2, 3, 4 중에서 하나 오면 되니까 요 4가지가 가능하죠.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1에서부터 4까지 하고요, 0에서부터 4까지를 집어넣어 주시면은 4가지와 5가지 해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4 곱하기 5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자리에 4가 오면은 그 뒤에 3개를 아무거나 중복을 허용해서 써도 되죠. 그럼 각각 5가지니까 여기에서는 5의 3승이 남아서 125가지가 나왔을 거야. 그러면 요거를 싹 다 더하니까 125 더하기 20 더하기 4니까 149가지의 숫자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야. 지금 하는 건 책에 없으니까 잘 보세요. 문제 하나를 여기 추가를 해볼게요. 똑같은 거에 필수 예제 여기에다가 추가 예제를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잠깐만 미안.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얘네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 내가 조건을 하나 따로 붙일게. 여기에 각각 4장씩만 있대요. 그러니까 0도 4개, 1도 4개, 2도 4개 이렇게 4장씩만 있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 요거 갖다가 자연수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자리 자연수, 두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 이걸 다 해야 되나? 자,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예제를 만든 겁니다. 뭐냐면은요, 잘 봐. 그냥 이거를 0을 포함해서 중복순열을 하면은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0, 0, 0, 1을 1하고 똑같게 보자는 거예요. 0, 0, 1, 0을 얘를 10하고 똑같게 보자는 거야. 그러면 이거 되게 간단해집니다. 내가 지금 숫자 카드가 4개씩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 여기 선생님이 조건을 다 쓰다 말았는데 자연수를 4자리 이하라고 써줘야 되겠다. 요거 조금 변경할게요. 4자리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해주면 0을 포함해서 4번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각각 4장씩 있다고 했으니까 다 고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5개를 4번 고르면 돼. 그런데 0000 나오면 0은 자연수가 아니죠. 그래서 빼기 1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25 빼기 1이니까 얼마야? 624개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는 요거 추가 예제로 하나 더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수의 개수야. 중복순열에서는요, 그냥 함수의 개수는 그냥 중복순열입니다. 그러면 중복순열에서 함수의 개수를 누가를 선택하는 거야? 정의역에 있는 애가요, 공역에 있는 애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게 3개잖아. 얘가 R이야. 그리고 여기 4개잖아. 요게 N인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구하라고 하면요, 그냥 4파이 3이니까 얘는 4의 3승에서 2의 6승하면 64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래. 1대1 함수는요, 한 번 고르면 그 다음 사람 못 고르지. 이거는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순열을 써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4p3 이렇게 해주니까 24가지가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있는 유제들 말고 문제를 하나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위에 있는 상황을 똑같이 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추가 예제예요. 자, 이 추가 예제는 뭐냐면은요, 너희한테 문제를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준 거야. 자, 생각해보자. 치역의 원소가 2개밖에 없대. 공역에는 4개 있잖아. 그치? 그럼 치역에 있는 애가 2개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를 넓혀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치역의 원소가 2개가 있어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조합으로 뽑아야죠. 일단은 조합으로 뽑아서 거기에 들어갈 놈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치역에 들어갈 원소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역에 몇 개 있었어? 공역에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잖아. 위에 있는 거에 추가 예제예요. 이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4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지. 2개를 선택만 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조합이니까. 내가 4C2를 할 거야. 그 다음에 또 생각해봐. 야,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2개지. 정역의 원소는 A, B, C 3개잖아. 그럼 2에 3승하고 8개 하면 맞을까? 틀렸죠. 왜? 니네 함수 고르는 거 생각해봐. 그냥 함수 할 때 함수의 개수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한쪽으로 몰빵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어. 한쪽으로 몰빵이 된다는 소리는요. 치역의 원소가 몇 개 되는 거야? 1개가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자, X에서 Y로인데 1, 2, 3 이렇게 돼 있고 여기 A, B, C, D 중에서 내가 Y 1번이라고 해볼게요. Y 1번에 여기가 A, B, C 이렇게 있고 내가 1하고 2를 고른 거야. 그런데 이렇게 몰빵이 되면 치역의 원소는 몇 개야? 1개입니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치역에 들어간 원소가 1개가 되는 경우 수를 제외시켜줘야 돼. 뭐 하면 돼? 빼기 2 하면 됩니다. 그냥 빼기 2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경우를 할 때 이렇게 할 거야. 2의 3승에서 빼기 2를 할 겁니다. 그럼 얘는 맞았을까요? 이거 맞았나? 이거 맞아 틀려? 내가 지금 8 빼기 2 했어. 이거 맞아 틀려?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 아니니까 얘기를 했겠지 내가. 그지? 왜 아니냐면 잘 봐봐. 내가 4개 중에서 2개를 골랐잖아요. 그 옆에다가 조그맣게 다시 한번 다른 거를 그려볼게. 잘 봐. 내가 X하고 Y2 해가지고요. 요번에는 1하고 3을 골라볼게. 그러면 잘 봐봐. A, B, C는 당연히 정우역이니까 그대로 써야 되는데 1, 3을 골랐잖아? 그럼 내가 1, 3을 고르게 되면 1한테 몰빵되는 경우를 여기서 또 빼게 돼. 여기서. 이해돼요? 그러면 저 1, 2, 3, 4를 내가 매번 고를 때마다 얘네들이 겹치는 애가 생기면 그거를 우리는 매번 뺀 거지. 그럼 도로 한 번씩 더 해줘야 되잖아. 그럼 얼마를 더 해줘야 돼? 전체에다가. 도로 4를 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여기에 2의 3승 마이너스 2 해주고 세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요. 전체가 4C2에다가 곱하기 2의 3승 마이너스 2 했으니까 6 했을 거 아니야. 6 이렇게 했는데 내가 뺀 거를 중복해서 너무 많이 뺐으니까 도로 더하기 4까지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잘 봐봐. 함수의 개수가 나올 때에는 이게 어렵단 말이야. 왜 어렵냐면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손으로 몇 번은 써봐야 돼. 그래야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고. 안 그러면 1번처럼만 답 쓰는 애도 있을 거고요. 1번, 2번까지만 계산해서 답 쓰는 애도 있을 거고요. 맨 마지막에까지 다 확인을 해서 중복을 허용되지 않는 범위 내를 다 찾아낸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개수 구할 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하고요. 함수의 개수에 대한 논제는 여기 말고 중복조합에 또 있어요. 그거는 그 뒤에 가서 볼게요. 알겠지?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써주세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같은 거는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거지. 그치? 그게 중요한 거야. 자리를 바꿨는데 똑같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잘 봐. A하고 B하고 A하고 C, D 요거랑 내가 여기다가 1번, 2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볼게. 그럼 이게 서로 다른 상태잖아. 그런데 내가 A2, B, A1, C, D를 하면 A1이랑 A2랑 자리 바꿨지, 그치?
A1이랑 A2랑 자리를 바꿨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 번호만 이렇게 지워버리면 윗줄이랑 아랫줄이랑 같은 거죠. 그럼 우리는 얘네 둘의 경우의 수를 2개라고 했다가 다시 1개로 환원이 된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야,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야, 걔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봐봐. 요 밑에 나와 있는 거를 잠깐 볼게요. 여기 봐봐. 지금 여기 보면 A1, A2, A3하고 B1, B2를 가지고 배열을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얘를 요 윗줄에 있는 요만큼 봐봐. 요거랑 보면은요. 얘네들을 번호를 전부 지웠다고 하면 AAA, BB하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맞지? 그 밑에도 똑같아요. 얘네도 번호를 다 지웠다고 하면 AAA, BB랑 똑같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12가지가 전부 다 똑같은 거잖아. 이 12가지가 전부 다 똑같다는 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야, 니네들끼리 자리 바꾼 거. 그러니까 A끼리 자리 바꾼 게, 아이고, 미안, 잠깐만. A끼리 자리 바꾼 게 3의 팩토리얼이고요. B끼리 자리를 바꾼 게 2의 팩토리얼이야. 그러면 얘가 12가지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12가지를 전부 다 똑같은 거로 보기로 했으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처음에는 그냥 5개가 줄 서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야. A1, A2, A3, B1, B2가 각각 다른 놈들인데 걔네들을 줄을 세웠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5의 팩토리얼이었겠죠. 그 5의 팩토리얼을 자 봐봐. A끼리 자리 바꾼 거가 3팩이고 B끼리 자리 바꾼 거가 2팩이니까 번호를 떼내는 과정이 각각 자기가 몇 개씩 있냐의 팩토리얼이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같은 것이 P개, Q개, 어쩌고저쩌고 R개씩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전체를 그냥 줄을 세운 다음에 중복되는 거에 각각의 개수의 수의 팩토리얼을 곱해가지고 나누어 버리겠다고.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쓸모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만약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2가지 종류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조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거든. 자 봐봐.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의 기본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뭔 소리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을 볼게요. 자 이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오른쪽으로 요렇게 한번 가면 최단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뒤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왼쪽으로 못 가요. 한번 오른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위로 한번 가면 우리는 위로 한번 간 상태에서 밑으로 가는 길은 더 이상 선택하지 못해. 그게 최단거리니까. 최단거리를 가려면 위로 한 칸 가면 끝. 밑으로는 못 내려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자 봐봐.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요. A라고 하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를 B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경로로 이동했다고 쳐봐. 그러면 얘는 A에 B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동 경로를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이동 경로를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 그러면 얘는 A 이렇게 한 거야. 그럼 결국은 이게 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됐어? A라는 게 5개가 있고 B라는 게 4개가 있는데 지들끼리 순서만 바꾼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주면은 우리는 A가 5개가 있고요.
b가 4개가 있는데 얘네들 9개를 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9팩 나누기 5팩 4팩 이렇게 했을 거다. 됐어요? 여기 계산은 숫자가 너무 크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뭐 전에 너희가 이제 중학교 때 썼던 방법이기는 한데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1이죠. 1. 그지? 여기서 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요 다음 칸 여기 입장에서 보면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외길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더한 2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외길이야. 1이지 1. 그러면 얘 입장에서 보면, 여기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들어오는 두 길에 한 가지 쪽이 하나 있고 2개짜리가 하나 있으니까 둘을 더해서 여기가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 구조를 그대로 끌고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는 9, 여기는 7, 여기는 12가 됐겠지? 그 다음에 13이고 20이고 32가 됐을 거고요. 여기는 18, 여기가 38, 여기는 70 이렇게 됐을 거고, 24, 그 다음에 62, 그래서 132가지가 되는 이렇게 계산이 나올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 최단거리에 관한 문제를 풀 수 있다. 근데 간단하게 등장을 했을 때는요, 최단거리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게 훨씬 계산 빠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지나가야 되는 점이 있다, 지나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다, 이런 게 좀 복잡하게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중학교 방식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거는 좀 기억을 해두자. 자, 그 다음에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7번입니다. 문제를 좀 읽어볼게요. ESS, ENC 그랬어. 야, 이거 같은 문자가 몇 개씩 있나 한번 볼까요? S가 2개 있죠. 그 다음에 E가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N 1개, C 1개가 있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요, 당연히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주면 7의 팩토리얼에 1번의 정답은 이렇게 됐겠네. 7의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면 돼? 2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됐죠? 계산은 답 밑에 써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양 끝에 S가 와야 된대요. 자, 우리는 주어진 조건이 있으면 그 옵션을 먼저 만족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 양 끝에 S를 갖다 놓게 되면 S하고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고 S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내가 남아있는 거는요, 지금 요만큼만 가지고 하는 거야. 요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주면 5팩 나누기 3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20가지 나왔겠죠. 자, 그 다음에 3개의 이익끼리 서로 이웃하게 그랬어. 서로 이웃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돼? 묶어놓으면 돼요. 하나로 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에는 세 번째 거 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요거를 한 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면은 여기서 5개 중에서 중복되는 거는 S밖에 없는 거야. 어차피 같은 문자니까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소용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은 5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됐을 테니까 그러면 60까지 이렇게 나왔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별표 쳐주세요. 4번. 네 번째 거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종종 써먹게 될 건데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치를 지정한 게 아니라 2개의 문자를 준 다음에 순서를 지정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네 둘을 같은 문자인 라지 X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니까 X가 어디에 뜬지 간에
왼쪽 칸에다가는 n을 넣을 거란 소리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C하고 n이 한 개씩 있는데 그거를 같은 문자인 x로 치환을 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떻게로 바뀐 거야? s가 2개가 있고요. 2가 3개가 있고요. x가 2개가 있는 이런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바뀐 거야. 그러면 7팩을 가져다가 2팩,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계산은 컨닝하자. 210까지가 된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특정한 문자 사이에 순서를 정해줬다 그러잖아. 그러면 걔네들을 일단 같은 문자로 싹 다 바꾸는 거야. 뭐 x가 됐든 t가 됐든 너희 편하는 걸로. 동그라미냐 별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같은 것으로 바꿔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n하고 c 사이에만을 정의를 했잖아. 그런데 뒤에 가면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n하고 c하고 하나 더 추가할게요. t가 있었다고 쳐봐. n하고 c하고 t가 있었는데 n하고 c 사이에 t가 껴있어야 된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싹 다 x로 바꿨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했지. 그런 다음에 그거 곱하기 양 끝에 t가 있는 거야. x 3개가. 그러면 몇 가지가 발생을 하겠어요? 2가지가 발생을 했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써줄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한 거야.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S가 2개가 있고요. E가 3개가 있고요. N이 1개가 있고 C도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T가 1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너희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N하고요. N보다 N과 T 사이에 N하고 C 사이에 T가 위치한대요. 사이에 껴있는 게 아니라 N하고 C가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에만 있으면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 8개를 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볼 거야? 같은 X로 볼 겁니다. 이렇게. 그럼 같은 X로 보게 되면 8팩 나누기 2팩 곱하기 3팩 곱하기 3팩 이렇게 됐을 거라고. 됐어요? 그런데 요 상황에서 우리가 곱하기 경우의 수 얼마를 더 곱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S하고 여기에 라지 X가 하나 왔고요. 그 다음에 또 S하고 라지 X가 왔고 2하고 2가 온 다음에 여기에 라지 X가 이렇게 왔다고 쳐보자고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N은 여기 들어가고 여기에 C가 들어간 상태에서 얘가 T가 들어가 있거나 혹은 C가 여기 있는데 N이 여기 들어가고 T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잖아. 딱 2가지밖에 없지. T는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 되니까 요거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특정한 문자들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를 해놓고 가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한 문자를 뭐로 치환하면 돼? 같은 x로 치환해놓고 푸는 거야. 그런 다음에 지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경우의 수를 거기다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보기에서는 경우의 수가 1가지밖에 안 나오죠. n이 c보다 왼쪽에 있는 건 무조건 1가지잖아. 그래? 됐어? 그런데 n하고 c 사이에 누군가 t가 껴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가디순의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연수의 개수거든요. 야, 근데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노가다입니다. 0도 껴있고 1도 껴있고 2도 껴있잖아요. 근데 잘 봐봐. 너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7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여기 예제 1번에 있는 거에서 7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맨 앞자리가 1이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1 하나는 빼서 거기다 넣어야 되지. 그러면 1의 개수가 바뀌었죠. 이제 내가 줄 세울 때. 그러면 가디순을 할 때 계산하는 숫자가 바뀐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봐봐.
6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여기 숫자가 6개죠. 7개가 아니라 6개였네. 자, 6개를 가지고 만들 건데 우리는 맨 앞자리가 10만 하고서 11,111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10만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 아니면 2야. 근데 내가 10만의 자리에다가 1을 썼잖아? 그러면 남아있는 거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0이 1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2개가 남았고 2가 2개가 남았지? 그럼 얘를 가지고 가디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5팩 나누기 2팩 곱하기 2팩입니다. 그런데 내가 10만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잖아? 그러면 0이 1개고요. 1이 3개고요. 2가 1개니까 여기는 5팩 나누기 3팩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숫자가 중복된 걸 갖고서 몇 개인지 세라고 하면 우리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는 따로 공식을 만들 수가 없는 게 제일 앞자리에다 뭘 넣냐 혹은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숫자를 사용했냐에 따라서 개수가 바뀝니다. 개수가 바뀌면 계산식이 달라져요. 그럼 당연히 다시 해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을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어요.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자, 4개를 선택을 한다고 했거든요. 숫자 4개를 골라서 내가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그런데 잘 봐봐. 내가 여기서 4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숫자가 몇 개 있어? 5개 있지, 5개. 그러면 요 5개 중에서 내가 1을 빼버리거나 2를 하나 빼버리면 상황이 바뀌지. 그러니까 내가 고른 숫자가 1, 2, 2가 되면은요. 여기서는 4팩 나누기 3팩으로 끝나. 중복된 2가 3개니까. 그런데 내가 만약에 1, 2를 고르잖아요. 그러면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입니다. 계산식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으로 셀 수밖에는 없어. 이거를 조합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골랐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틀려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의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한 다음에 누가 빠졌냐에 따라서 개수를 딱 명확하게 해놓고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단거리가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줬는데 얘들아 이런 게 나오면 단순화해야 돼. 뭔 소리냐면 잘 봐. 문제에서는 조건 몇 가지를 줬는데요.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거는 특별한 게 없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P 지점을 거쳐가는 거랑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줬거든. 그러면 잘 봐봐. 처음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생각해 보면은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가 5개가 있죠. 지금 P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가 4가지가 있습니다. 4개가 4칸을 가야 돼요. 야, 우리 이거 아까 계산했을 때 얼마 나왔지? 132가지라고 하죠. 아까 132 나왔나? 그럼 나 계산 틀렸는데 아까? 126이라는데? 아까 132 나왔어? 네. 그럼 나 더하기 빼기 틀린 건데? 아까 저 33 해서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야. 가운데 9라고 아, 곱했어. 이런 실수했네. 그거 정정 좀 할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봐봐. 1, 1, 1, 1, 1, 1, 1, 1, 1. 그러면 여기가 2, 3, 4, 5가 됐을 거고 3, 6, 10, 15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는 10, 20, 35가 됐을 거고 5, 15, 35, 70이 됐을 거고 6, 21, 그 다음에 56이니까 126이 맞네. 아까 선생님이 실수했네요. 그거는 좀 정정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최단거리로 A에서 B까지 가는 거는 126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한테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요거는 끊어서 하시면 돼요. P를 거쳐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조금 쉽게 얘기하자면 요 라인들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너무 심었다. 그러니까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하자면 A에서 P까지 가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것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것도 딱 요렇게만 있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앞에 거는요 5팩 나누기 3팩 2팩이니까 10가지가 나왔을 거고요. 여기는 4팩 나누기 2팩 2팩이니까 여기는 6가지가 나왔겠네. 됐어요? 그러면 2를 곱하니까 너는 60까지 해주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P 지점을 거치지 않고 가는 거 그랬잖아.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거쳐 가는 걸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126 빼기 60 하니까 66까지가 남았겠지. 됐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잘 봐. 요거를 우리 중학교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봐. P 거쳐가야 된다며. 맞지? 66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잘 봐. 1, 1, 1, 1, 1에서 일단 P까지 갈 거야. 그러면 2, 3이고요. 여기 3이고 6이고 그 다음에 4에서 이게 10이 왔지. 그러면 이제 뒤에 거는 다 2죠. 얘가 그대로 일로 가는 거야. 왜? 얘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 입장에서. 얘한테 들어오는 길은 뭐밖에 없어? P밖에 없지. 그럼 P에서 들어오는 애는 무조건 몇 가지는 갖고 온 거야? 10가지는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10가지, 여기도 10가지가 된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됐겠어? 10가지? 여기도 10가지. 여기도 10가지지. 그러면 위에 거만 가지고 또 하시면 돼요. 여기 20이고요. 30이고 30이고 60 됐죠. 두 번째 거 P를 거쳐가는 거하고 똑같지. 아까 계산한 거랑. 그래서 잘 봐. 여기서 중요한 게 복잡하게 나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직관적으로 확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계산하라는 소리야?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 나한테 들어오는 길이 몇 개 있나를 봐. 그 둘을 더하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다. 자, 요번에는 장애물이 있대요. 자, 요것도 우리가 정석으로 계산으로 푸는 방법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방금 한 것처럼 숫자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잘 봐봐. 여기서 정석으로 푸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잘 봐. 여기에서 지나가야 되는 곳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나가야 되는 곳을 설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코너에서 얘는 위하고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잖아. 그러니까 잘 봐. 여기에 내가 P라고 이름을 붙여볼게. 야, P를 지나가게 되면 안 지나가는 곳이 있어. 지금 봐봐. 내가 P에 도착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못 가는 곳이 생겨. 어디야? 왼쪽 위에죠. 여기. 그치? 그리고 P에 도착을 하면 또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오른쪽 아래. 여기. 맞지? 자, 여기를 Q라고 하고 여기를 R이라고 해볼게. 자, R 입장에서 또 생각해봐. PQ를 제외하고 내가 R에 도착하면 못 가는 곳이 또 있어요. 어디야? 오른쪽 아래. 아래로 못 가니까 여기를 S라고 해볼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A에서 Q까지 가서 B로 가는 경로를 하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에서 P까지 가서 B로 가는 경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에서 R까지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로를 해야 되고요. A에서 S까지 간 다음에 B로 가는 경로를 4번을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대략적인 그림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잘 봐봐. 우리가 Q에 간 다음에 B에 가는 거는요, 외길이에요. 어차피 Q에 도착하면 오른쪽으로밖에 못 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는 한 가지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P까지는 가는 게 우리 요 형광펜으로 색칠하는 요만큼으로 가는 거지? 맞지? 그러면 요 부분은 계산하면 어떻게 돼? 4팩 나누기 3팩 이렇게 됐을 거야.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P에서 B까지 가야 되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5칸, 위로 1칸이니까 얘는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6팩 나누기 5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4 곱하기 6이니까 24가지가 나와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R 쪽으로 가보자. R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처음에? 그러면 R까지 도착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 4팩 나누기 3팩이죠. 그 다음에 R에서부터 B까지는 이렇게 갈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오른쪽 3칸, 위로 3칸이야. 그럼 6팩 나누기 3팩, 3팩이지.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4 곱하기, 야, 6시 3 하면은 얼마냐? 6시 3 하면 35인가요? 맞죠? 이렇게. 그러면 140까지가 나왔겠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S를 통해서 가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S 통해서 가는 거는 일단은 요거는 외길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치? 그러면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게 요렇게를 가야 돼요. 맞지? 그러니까 요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는 몇 칸이야? 오른쪽으로 2칸, 위로 4칸이니까 6칸 해주고 중복된 거 2팩, 4팩 해야 됩니다. 6시 2니까요. 그럼 얼마야? 15인가요? 맞지? 바로바로 안 나오는군요. 얘네들을 다 더하면 됩니다. 여기엔 중복이 발생하지 않아요. 돼요?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계산해볼까? 이렇게 더해주면 15, 39, 40, 180까지가 나와야 되겠네요. A R에서 응. B까지 간다는 게 응. 80까지 간대요. 응? 나 계산 잘못했어? 잠깐만. A에서 R 가서 B까지 가는 게 6팩 나누기 3팩 3팩 맞는데? 4 맞고, 아이씨 계산 틀렸네. 쏘리. 20이다. 계산 틀렸다. 여기. 그러면 정정할게요. 요거 80. 그러면 180이 아니네. 120까지네. 이렇게요. 됐어요? 요거는 암산하다 틀렸네. 자, 이렇게 했거든. 근데 잘 봐. 얘도 어떤 방법이 있겠어? 중학교 때 배운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그리 복잡하지 않은 그림이지만 중간에 복잡한 그림이 여러 개 나오면 계산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 지금 여기서는 점 PQRS를 찍는 동안 큰 문제가 없었지. 못 가는 자리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야, 중간에다가 여기에 잔디파트 하나 더 만들어 놔봐. 그럼 못 가는 자리를 또 구하게 되면 우리 계산 과정이 더 복잡해지겠지, 많이. 그래서 그럴 때는 중학교 때 배운 방법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120이 나오는지 해봅시다. 자, 똑같이 1, 1, 1, 1, 1, 1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원칙은 뭐라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내 뒤에 있는 두 놈을 더하는 거라고. 돼요? 그럼 잘 봐. 여기는 2지. 여기 3이고요. 4고 여기 5까지는 그냥 갑니다. 됐죠? 자, 여기 서서 생각해봐. 나한테 들어오는 거 몇 군데야? 2하고 1이니까 3군데죠. 그치? 자, 여기 서서 생각해봐요. 몇 가지야? 3하고 1이죠. 두 군데에서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여기는 4가 됐을 거라고. 여기도 5가 되고 여기도 6이 되고 여기도 7이 되거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잘 생각해봐. 자, 여기에서 이렇게 서서 요 자리 지금 여기에서
서서 생각해보면 나한테 들어오는 길은 외길이죠. 거기서 들어오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그러면 여기는 9가 됐을 거고. 자, 여기를 확인을 하려면요. 4가 아니에요. 뭐도 있어? 밑에서 오는 놈이 있어. 그럼 밑에서 오는 놈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또 4네. 그죠? 그럼 여기는 8 해야 돼. 그러면 여기는 17입니다. 됐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둘이 더해서 9, 17, 34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15 이렇게 하면 22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얼마냐? 32. 32. 미안. 32. 그러면 여기가 66 됐겠네. 그 다음에 여기가 22, 여기가 54. 그러면 120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하기 빼기를 자꾸 틀려서 미안한데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겠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단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저 장애물이 보통 2개가 있는 경우도 주기도 하고요. 장애물이 아니라 그냥 찢어져 있는 외길 하나 해놓고 이쪽 따로 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등장한 거 중에서 최단거리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는 길의 수를 정해놓고 어떻게도 내기도 하냐면 여기서는 최단거리라고 했잖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경우도 있어요. 여기다 대각선 길을 하나씩 만들어 이렇게. 대각선 길도 있는 거야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요. 방향을 지정을 해요. 오른쪽, 위, 대각선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방향을 지정을 해놓고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찾으라고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근데 별로 고민 안 해도 돼. 똑같아. 왜냐면 잘 생각해봐. 중간에 내가 이렇게 잘라 있는 거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대각선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조건은 이거야.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대각선만 갈 수 있어. 실제로 수능에서 어떻게 출제됐었냐면요. 좌회전 안 되고요. 후진 안 된다고 하고 차로 간다고 했었어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오른쪽하고 앞에하고 대각선만 가라는 소리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 가는 거를 보면 여기 1, 1은 똑같아요. 여기 1, 1도 똑같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 2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 3가지. 이거 똑같아. 그지? 여기로 가는 방법 3가지. 똑같죠? 그러면 내가 얘기했잖아. 원칙이 뭐라고요? 나한테 들어오는 길들만 다 보면 돼. 야, 내가 맨 끝에서 서서 봤어. 나한테 들어오는 길이 몇 개야? 3개. 다 더하면 얼마야? 8개.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이렇게 최단거리로 가거나 혹은 가는 방향을 지정을 해놓고 그 길로 따라가라고 하면은요, 중학교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쭉 나와 있는데 이 평가원 거는 먼저 볼게요. 자, 뒤에 있는 연습 문제 6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과일 5개를 3개의 그릇에 담을 거래요. 그런데 그릇 A에다가는요, 과일 2개만 담을 거래요. 그때의 경우의 수는. 자, 이거를 내가 먼저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너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절대로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돼. 얘가 중복 순열이냐 중복 조합이냐 이게 아니야. 너희가 배운 순열, 조합, 뭐 원순열 이런 거는 그냥 계산을 위한 도구입니다. 상황이 그거에 맞으면 그 계산법을 써라 이것뿐이야. 이거는요, 언뜻 보기에는 중복순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체 과정은 중복순열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A에다가 담을 거를 먼저 지정을 했거든요. 2개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서로 다른 과일 5개가 있으니까 A에 들어갈 녀석을 먼저 골랐겠지. 그치? 그럼 A에 들어갈 녀석을 고를 때에는 잘 생각해봐. 접시에다가 사과를 먼저 놓고 배를 놓든 배 놓고 사과를 놓든 아무 상관없잖아. 아무튼 사과하고 배를 갖다가 거기다 놓은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순열로 골라야 돼? 조합으로 골라야 돼? 조합이죠. 고르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1단계에서 A 접시에다가 2개의 과일을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나는 5개 중에서 2개를 골랐겠죠. 그지?
이 계산은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남은 게 몇 개야? 3개. 그치, 남은 거 3개지. 그런데 남은 거 3개인데 우리한테 뒤에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던 그 표현이 등장을 했어요. 과일이 하나도 안 들어간 접시도 있을 수 있대요. 뭐 한다는 소리야? 중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과일을 고르는 거야? 접시를 고르는 거야? 접시를 고르는 거지. 내가 고를 수 있는 접시는 몇 개 있어 지금? B하고 C 2개 있죠? 몇 번 고를 수 있어? 과일 3개 남았으니까 3번 고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나는 과일 3개를 놓을 접시를 고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복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의 3승번을 고를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얘는 5C 2하니까 10이고요. 2의 3승은 8입니다. 2를 곱해주면 80 해서 정답은 5번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평가원 하나 더 있던 것 같은데. 수능하고 평가원이 하나씩 있는데 시간이 4분 남았는데 애매한디. 니네 숙제 해오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받을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